안녕하세요. 약사 윤선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영양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약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몸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약이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독이 되는 건데요. 먼저 비타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부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게 바로 영양제인데요. 비타민과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더라. 그래서 안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쇠해지거나 또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또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보충해 주신다면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나빠지는 부위가 눈인데요. 시력이 침침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눈이 건조해집니다. 물론 약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인데요. 비타민 A는 루테인,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위해서 좀 먹어줘야 될 음식들이 있는데요. 유제품, 그리고 간, 생선 기름, 달걀. 생선 기름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계신 오메가3, 네, 여기에 많습니다. 이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눈 점막 세포 형성과 유지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예전보다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루테인을 선택해서 비타민 A를 선택해서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약국에 위암 환자였는데요. 이 루테인조차도 삼킬 수 없는 환자였는데 날마다 이 당근 주스를 해서 드셨대요. 근데 너무너무 눈이 밝아지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드셨는데 눈이 밝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약을 못 먹는 사람들은 당근 주스 많이 권해주라고 저한테 알려주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당근, 굉장히 좋은 비타민 A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세가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 뭘 해도 피곤하고 늘 해왔던 가사노동인데도 별스럽게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화도 있지만요. 만성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됐을 때 피로가 매번 쌓이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신경질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유난스럽게 신경질을 많이 내시는 가족이 생겼다면 비타민 B가 부족하구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달걀, 검은 콩, 팥, 네, 돼지고기, 그 다음에 오렌지, 네,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즐겨 드셔야 되겠죠. 네. 신경질 부리는 사춘기 손녀, 손주, 예전 같지 않게 나에게 짜증을 부린다, 며느리가, 아들이, 딸이. 서울만 나갔다 와도 아이고 이제 서울도 못 나가겠다, 결심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동네 말고는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 다 만성 피로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 B 꼭 선택하셔서 드셔줘야 됩니다. 어느 날 피로가 싹 풀리고 신발을 신고 집 밖에 나가고 싶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타민 B의 만성 피로 효과는 매우 우수합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영양제인데요. 비타민 C. 어쩔 때 드실까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에서 피가 나거나, 네, 굉장히 피곤했을 때 드시는 영양제인데요. 바로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출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역할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몸이 산화되는 걸 막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고가의 항산화제 제품을 꼭 드실 필요는 없고요.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비타민 C 고함량을 선택하셔서 드시면 항산화제로서 그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맛이 떨어지거나 약물 복용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식욕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철분이 매우 결핍되게 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럴 때 가장 앓기 쉬운 질병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요, 어지럽다고 하고 있고요, 무기력합니다. 네, 뭔가를 하자고 해도 무기력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혈색이 일단 굉장히 노랗거나 창백합니다. 그 얼굴색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그 건강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철결핍성 빈혈 환자들은 유난히 얼굴이 창백하고요, 짜증이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심하면 우울해지고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탈모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 나의 빈혈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하셔서 철분제를 드셔야 됩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요, 달걀, 그리고 빨간 고기, 소고기죠, 선지 해장국 굉장히 좋습니다. 순대에도 네, 철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녹황색 채소, 네, 시금치, 해조류, 미역, 다시마, 시래기에 굉장히 엽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만났을 때는 그 궁합이 잘 맞지만 우유랑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만났을 때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랑 철분제를 삼키는 행위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드실 경우에는 철분제를 복용한 한참 지난 시간에 드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 빈혈약을 석 달치나 처방받아서 드시던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철분 수치가 오히려 9에서 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그 입이 마르니까 현미차를 준비해서 항상 드셨었는데 하루 종일 현미차를 드시면서 빈혈약을 드신 거죠. 오히려 빈혈 수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처럼 그 음식과 약의 그 상관관계도 여러분들 잘 살피시고 약사랑 상의하신 다음에 복용하셔야 됩니다.